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국민의힘이 본격 대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수세에 몰렸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빠른 태세 전환에 나선 겁니다. 가장 먼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재신임하면서 당 내부 수습에 나서는 한편 이르면 내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후보 등록 개시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서둘러 대선 레이스로 국면을 전환해서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백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주말에도 국회 회의장에 속속 도착합니다. 지도부와 15명의 4선 이상 중진들이 함께한 회의에는 당의 빠른 조기 대선 체제 도입이 논의됐습니다. 상실감이 큰 우리 지지층들을 좀 다독이고 위로하고 같이 모시고 가는 길, 그리고 또 대선을 위해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좀 돌려서 확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일부 중진 의원이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별도의 회의를 열고 60일 남짓한 대선 국면에서 당의 분열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곧바로 소집된 비공개 의원총회는 현재의 비대위 체제로 대선을 치르는 데 일단 뜻을 모았습니다. 또 이르면 내일 당내 대선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있는 지도부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재신임을 박수로 추인을 했습니다. 내일 당 선관위 구성이 완료되면 곧바로 대선 예비후보 모집도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현재 예비후보만 1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이번 주 중 1차 컷오프를 하는 등 빠르게 경선 구도를 확정해 흥행몰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속도전에 나선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압축 경선 일정을 통해서 앞으로 2주 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본선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이 큰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보도에 이기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경선 기간과 방식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선 3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할 계획인데 최대한 경선 기간을 압축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당시 3주 걸렸던 경선을 2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2017년 당시보다 실무 준비가 더딘 상황이다. 탄핵 선고 예측이 어려웠던 탓에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일부 비명계가 재차제안한 완전 국민 경선 방식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게 없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각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야권이 단일화돼서 반드시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김 총장은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당 내에서도 경선 룰 변경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당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30일 이내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나라고 했고, 친명계 핵심 인사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대로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각종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오는 6월 3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5월 말로 예상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선거를 치르는 만큼 이번 주 선거일이 공고되는 대로 선거인 명부 작성 같은 행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김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 지정을 안건으로 상정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오는 6월 3일로 선거일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거리된 때는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6월 3일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60일 되는 날로 국민들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일이 확정되면 즉시 한덕수 권한대행 명의로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 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도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최종 확정되면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에 돌입합니다. 다음 달 말 재외국민 투표와 사전 투표도 실시합니다. 이 경우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들의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이 됩니다. 중앙선관위도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만큼 선관위 관계자는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정도 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주 실무진 협의회를 진행해 행안부와 선거 인력 확보와 선거인명부 작성을 논의하고 기재부와 선거 예산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사흘째인 오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라며 자유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이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한 국민변호인단에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외부로 입장을 밝힌 건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국민변호인단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며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죄송하고 안타깝다며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라며 자신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입장문은 지지자 격려와 재결집 목적에서 나온 거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런 윤 전 대통령 행동에 대해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그런 좀 행동이라 봅니다. 대통령이 그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탄핵을 당했으면 좀 자중자애하고 자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주 안에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날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의 서초동 사저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옮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호 문제와 반려동물 키울 공간 문제로 공동주택이 적합치 않다는 이유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새로운 거처를 구해 경호동 등의 설치가 끝나는 시점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를 나설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구자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다시 조기 대선입니다. 8년 만인 것 같은데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참 같으면서도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이다. 이게 공통점이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명 쉽지 않은 구도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상황은 비슷해 보여도 꼭 8년 전과 같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정치권에 나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세 가지입니까?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구도가 다릅니다. 2017년에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상대할 중도 보수 진영 후보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3명이었습니다. 보수 세력이 분화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당시 세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요, 당선된 문재인 후보보다 높았습니다. 지금은 저 정도는 아니다. 일단 앞서 분화됐다고 언급됐던 그 후보들, 지금 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상황이 불리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영 대 진영 싸움의 구도가 좀 더 명확해진 게 반가울 수 있겠죠. 물론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도가 다르다 이런 건데 이건 딱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건 뭡니까? 여론입니다. 최근 나온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의견을 유보한 규모가 38%로 나타나는데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19%의 2배가량입니다. 진영을 막론하고 가져갈 수 있는 파이의 크기가 훨씬 크고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정치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지지층 여론도 8년 전과 다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이 더 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탄핵 국면에서 올라온 지지층 결집도가 8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대선보다는 여론에 있어서는 붙어볼 만하다 이런 얘기죠. 민주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보수 결집에 대한 시각은 같은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또 다른 걸 간과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수만 결집하는 게 아니라 그때보다 진보도 더 결집했다는 겁니다. 8년 전 야권 유력주자로 꼽혔던 문재인 후보보다 지금의 유력주자인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더 높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물고 물리는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파면된 대통령이 다릅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박근혜, 윤석열 두 사람 차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스타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짧은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메시지가 없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메시지를 냈죠. 메시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는데 이게 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까? 대선 국면에서 적극적인 정치적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가능성이 누구에게 득이 되고 누구에게 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대통령 본인에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통령 측 생각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구자준 기자와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잠룡들도 대선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이들은 이 대통령 파면에 실망한 일부 지지층의 분노가 사그라들기 전에 이를 동력 삼아서 치고 나가려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울 여의도에 선거 사무실을 마련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과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이번 주 중 시장직 사퇴를 공식화하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홍준표 대구시장. 다음 주는 참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 꿈을 찾아 상경한다며 대선을 마지막 꿈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 당선자를 배출했던 국회 앞 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는 작업도 막바지 수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직 국무위원으로 대통령 탄핵 반대에 가장 적극적 행보를 보였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보도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중에는 장관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뛰어들 거란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촉구를 하시는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뭐 아무런 욕심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나. 여권에서는 김 장관이 이미 대선 캠프 인선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의 스피커 역할을 자처했던 나경원, 김기현 등 중진 의원 역시 대선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반드시 청구를 기각할 것이라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여권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대선 모드 전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주자들도 하나둘 침묵을 깨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앞에 캠프를 꾸리고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주 중반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측은 국민의힘 대신 반 이재명 진영으로 넓혀서 이 통합 후보를 내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여의도 국회 앞 건물에 선거 사무실을 차릴 계획입니다. 현재 가계약을 마쳤고 이번 주 당내 경선 일정이 나오는 대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넘어설 리더는 한동훈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반 정도 지금 광화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광화문이 우리나라의 중심이고 국민 통합의 상징이 돼야 한다며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에 반대했던 진영을 향해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주길 호소한다며 지지층 확장에 나섰습니다. 특히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김웅 전 의원은 대통령 파면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선 안 된다면서 대신 민주당에 맞서 싸울 국민 후보를 뽑자고 주장했습니다.
당신보단 중도 확장성이 주무기인 유 전 의원을 염두에 둔 제안으로 해석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탄핵 후폭풍을 수습하는 데 우선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덕수 대망론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야말로 국민 통합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적임자라면서 대선 출마를 설득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한 대행의 의중은 과연 어디로 향해 있을지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첫 주말을 공개 일정 없이 보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앞서 총리직을 두고 마지막 소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대선 출마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정치를 하겠다고 사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침묵하는 한 대행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안정적인 리더십의 적임자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도가 뽑을 인사를 내세워야 한다며 추대 여론이 모아지면 한 대행도 분명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인 8일에는 대장동 관련 재판이 열리는 만큼 그 다음 날부터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거란 전망입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이르면 오는 9일을 대표직 사퇴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일을 지정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대장동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한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면 사퇴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면서 다만 8일엔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 당일 사퇴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재판에 출석하는 날 대선 출마하기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회견을 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선거일을 조속히 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적 중립을 선언해야 합니다. 정적 고려 없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본격적으로 중도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 40%대 지지율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해선 중도층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과 잘사니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대선 후보 출마 메시지도 준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주당에선 비명계 주자들도 속속 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내일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하는 데 이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도 조만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출마 의사를 밝힌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내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공식 출마 회견을 갖습니다. 비명계 잠룡 중에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건 김 전 의원이 처음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또 다른 비명계 주자들도 곧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측은 이재명 대표 사퇴 이후로 출마 선언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김경수 전 지사 측은 출마 의사에 변함없다, 조만간 경선 캠프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비명계 잠룡으로 분류돼 온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경선 후보가 아닌 평당원으로서 정권 교체에 헌신하겠다. 당의 통합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연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 출마 선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국회의장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 의장은 오늘 조기 대선 이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구자준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대선 국면입니다. 일단 여당부터 한번 볼까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 보입니다. 대선 출사표를 던질 인물이 국민의힘에는 많기 때문이죠. 지자체장, 중진 의원 다 합치면 10명 훌쩍 넘을 것 같거든요. 탄핵 대선이기도 하고 시간은 없고 그런데 사람은 많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지지층과 확장성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갈 만한 사람 찾는 게 고민일 겁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심기가 불편한 전통 지지층의 지지도 받으면서 야당 후보와 붙었을 때 확장성과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하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김 장관이나 홍 시장, 대통령 탄핵에 적극 반대 의견을 표출했던 인사들인데 역시 전통 지지층에서 강한 지지도를 얻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대선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을 중심으로 보면 결과가 좀 뒤바뀝니다.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유승민 순으로 나오죠. 한동훈 전 대표의 순위가 올랐다는 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상대적으로 지지층보다 무당층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이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사를 보였던 주자들이 지지층에는 반감이지만 중도층이나 무당층에게는 더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여권 내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분류법으로는 후보 선출 기준이 좀 상충될 것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지층이 좋아하면 확장성이 떨어질 것 같고 확장성 있는 사람은 지지층이 싫어할 것 같고 집토끼와 산토끼 사이의 딜레마라고나 할까요? 거기에 한 가지 더, 기왕이면 이재명 대표와 잘 싸울 것 같은 사람 찾는 것도 기준이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잘 싸우는 사람이라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유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게 전제를 하고 모든 대응 전략을 짜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변수가 없이 이 대표일 거라고 보고 움직이는 게 촉박한 대선 시간표에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대선 레이스가 열리면 토론회를 포함해 반전을 노릴 수 있는 변곡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변곡점들을 잘 살리려면 언변이든 정책이든 싸울 줄 아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여권 주자들이 나야말로 이재명 상대할 적임자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거겠죠.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공고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비명계 주자들의 출마가 예정돼 있지만요. 8년 전에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구도가 있었죠. 상대적으로 지금의 이재명 대표 입지가 훨씬 공고하다는 시각도 당내에 많더라고요. 물론 막상 경선이 시작되면 지난번과 같이 단단한 경쟁 구도가 일시적으로는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상황과 비교를 하더라도 민주당 내 이 대표는 일단 내부 정리는 상당히 맞춰놓은 상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 기자가 보기에는 이 대표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겁니까? 입지가 단단하지만 고민은 당연히 있겠죠. 중도의 보수까지 할 수 있는 한 넓은 지지층을 확보하는 확장성 같은 겁니다.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자주 하는 말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 이런 취지의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거나 극복하는 것도 고민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대표 측은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장점을 특화하는 쪽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일 잘한다, 실용적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우클릭 행보를 더 보일 걸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비명계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이어갈 것 같은데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쉽지는 않겠지만 다들 나름의 철학과 목표를 갖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1의 목표는 물론 민주당 대선 후보겠지만요. 다만 등판 자체만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아 보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체급을 늘리고 대선 이후에 주요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등판 자체가 향후를 도모할 발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포함한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을 향해 쉽진 않겠지만 버티라면서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워싱턴 기념탑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핸즈 오프, 손을 떼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가 문을 가고 부패했다는 조롱글도 보입니다. LA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희화화한 풍선이 등장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선 트럼프 폐기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트럼프 규탄 시위가 열려 최소 6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규탄 집회입니다. He's ruining and he's right now destroying our economy. 특히 최근 관세 폭탄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 대학 강연회에서 국제 질서를 파괴했고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speaking publicly for a while. It is up to all of us to fix this. 지난해 대선에서 함께 경쟁했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나라에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며 우려 메시지를 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최측근인 머스크도 유럽에 무관세가 필요하다며 트럼프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I hope it is agreed that both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move, ideally, in my view, to a zero tariff situation, effectively creating a free trade zone between Europe and North America.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트럼프는 관세 정책에서 미국은 승리할 것이다. 끈기를 갖고 버텨야 한다고 밝히며 관세 전쟁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이 돌파구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현대차는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미국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며 가격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국가의 공장을 대미 생산 기지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지난 3일 오후 1시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일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내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오는 6월 2일까지 2달간 가격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And there are no plans to raise prices in the United States at this time.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주요 글로벌 경쟁사들 모두 동일한 관세가 부과된 만큼 가격 동결로 미국 내 점유율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현대차 그룹은 3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만 1년에 120만 대까지 생산을 확대해 관세를 피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내에 스마트폰 공장이 없는 삼성전자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의 절반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데 관세가 46%로 높게 매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관세 부담이 덜한 인도나 브라질, 국내 공장을 대미 수출 기지로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미국에 대한 관세를 0%까지 낮출 수 있다며 협상을 제안한 가운데 트럼프도 SNS에 가까운 미래 회담을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베트남과 미국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세가 끝내 조정되지 않는다면 생산 라인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함께 용산구, 성동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매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집값 상승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시행에도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전용 면적 78제곱미터가 47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2달 만에 6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통계집계 이래 최고치입니다. 급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에 더해 용산구까지 토호제를 확대 시행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매 시장에선 토호제 대상 지역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송파구의 전용 면적 131제곱미터 아파트가 31억 7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1월에 거래된 기존 최고가보다 3억 원 넘게 오른 건데 일반 매매 시장보다 경매에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된 셈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는 토호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 경매로 강남 아파트를 사면은 2년 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고가 낙찰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선호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풀리지 않는다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에 맞은 첫 일요일입니다. 시민들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 덕분에 거리는 봄나들이에 나선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최다함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복궁 수문장들과 사진을 찍으려는 긴 대기줄이 늘어섰습니다. 목마를 타고 수문장 교대식을 구경하는 어린이도 보입니다. 오늘 가족들이랑 같이 나와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탄핵 찬반 집회로 주말에도 늘 북적였던 서울 도심은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종로나 종각 쪽을 많이 오거든요. 항상 좀 많이 시끄럽고 했었는데 또 좀 분위기도 많이 좀 가라앉고 해서 집회 시위 때문에 좀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나가지고 좀 홀가분하게 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이곳 광화문 앞은 천막과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했는데요. 지금은 나들이객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공원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봄 날씨를 즐기는 나들이객들로 북적입니다. 벚꽃을 배경으로 가족과 연인들은 봄날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봄이 온 것 같아서 너무 좋고 확실히 밖에 나와야지 좀 에너지가 사는 것 같아요. 바람은 제법 쌀쌀하지만 따스한 봄볕 덕분에 킥보드를 타고 싱싱 달려도 춥지는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 놀아줄 수 있는 평범한 시간도 이번 주말만큼은 새삼스럽습니다. 도시락을 직접 싸우셔서 돗자리 피고 피크닉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7도, 대구는 2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를 둘러싼 철조망 위로 노란 폴리스 라인이 보입니다. 헬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구 산불 현장에 투입된 헬기가 추락한 건 오늘 오후 3시 41분쯤. 30분 전 발생한 야산의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됐는데 현장 100m 인근에서 추락한 겁니다. 출렁이만 하고 막 바람 갑자기 많이 불어버리네. 중앙 그걸 잃어버리더라고요. 삥 돌면 제가 불빛으로 그때 막 붙어가 막 붙어가 이제 앞으로 오는 중이라. 사고 발생 20분 만에 헬기 화재와 산불은 모두 진화됐지만 헬기에 타고 있던 73살 조종사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당시 연기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64명과 헬기 6대 등 장비 43대를 투입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저수지에서 물을 퍼 화재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헬기는 대구 동구청 임차 헬기로 44년 된 노후 기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화 작업할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대만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묻지마 피습을 당했습니다. 현지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는데 범행 동기가 황당합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차 트렁크를 열고 뭔가를 찾습니다. 이내 흉기를 꺼내들더니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듭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6시 22분쯤 대만 수도 타이베이 시먼딩에서 20대 한국인 유학생이 30대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차를 타고 달아난 가해자는 약 30분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30대 대만인인 가해자는 한국인들과 말다툼 후 분풀이로 일면식이 없는 유학생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유학생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SNS에 친구 생일 파티를 위해 시먼딩을 방문했다가 처음 본 가해자의 흉기에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가해 남성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우리 외교부도 영사 조력에 나섰습니다. 우리 속 호랑이들이 줄지어 계단을 넘는 묘기를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서커스 단원에게 달려들더니 팔을 물고 한참 동안 놓지 않습니다. 다른 단원들이 막대기로 호랑이를 때리며 떼어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1일 이집트 북부 탄타에서 서커스 공연 중 호랑이가 남성 단원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에 물린 남성은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팔을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이 시찰한 특수부대 훈련 장면을 보면 이 수풀로 위장한 군인들의 복장이 눈에 띕니다. 러시아의 군을 파병한 경험을 통해 얻은 드론 공격 대비 전술이란 분석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푸라기로 위장한 북한군 특수부대 장병들. 수풀이 난 땅에 붙어있으니 육안으로 잘 식별되지 않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신기한 듯 지푸라기를 만져봅니다. 이들은 저격수들이 위장할 때 사용하는 길리슈트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군이 길리슈트를 착용해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현대전의 발전 양상과 변화 추이에 맞게 우리식의 새로운 전법과 방법론을 부단히 탐구 적용하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밝힌 현대전이 드론전이라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큰 피해를 입은 뒤 대책을 강구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학 렌즈와 센서 등을 달아서 이동을 관찰하면서 드론이 타격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은폐나 또는 위장 기술들이 현지에서 효과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열화상 차단 위장복을 입고 성능을 시연하는 등 드론 공격 차단 전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도 이를 실전에서 체득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승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뭐가 박터질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거죠? 바로 선거 명당입니다. 6월 3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한 상황에서 각 주자들도 선거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대합 빌딩이 인기입니다. 이번에는 이 명당에 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요. 이 주요 대통령을 배출한 대권 명당에 여권 잠룡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여기에 유정복 시장도 이곳에 캠프를 차릴 예정입니다. 홍 시장은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시절에도 대합 빌딩에 캠프를 차렸었죠. 홍 시장은 4층, 유 시장은 6층, 한 전 대표는 9층에 선거 사무실이 마련되는데요. 경선 과정 동안 껄끄러운 동거를 하게 된 셈입니다. 정말 대선이 시작되긴 했나 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벼랑 끝 김상욱, 왜 벼랑 끝이라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을 향해서 탈당 그리고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김 전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의 목소리를 내왔었죠.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겁니다.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도 저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난 이후에도 김 의원에 대한 성토는 계속됐다는데요. 여당 의원들 김 의원이 선을 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네, 김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일을 민주주의 기념일, 국경일로 제정하자고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단톡방에선 김 의원의 이 말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고 해요. 사실이라면 스스로 탈당하는 게 도리 아니냐,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자중이 안 되면 탈당하라고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김 의원의 전화를 걸어 탈당을 권유했다고도 하고요. 함께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도를 넘었지 않았나, 윤리위원회라든지 최소한 거기에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보고 심사는 해야 되지 않은가. 김상욱 의원 본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김 의원은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탄핵 이후 계속해서 화풀이를 하고 있고 나를 희생양 삼아 당내 계파를 초월해 단합을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달래거나 당내 단합을 위해 본인을 때리는 거라고요. 손뼉도 맞으니 소리가 나죠. 서로 싸우면서도 자기 말만 옳다 하는 건 꼭 빼닮았습니다. 같은 당 사람들끼리도 설명과 설득이 안 되는 정당에 어떤 국민을 위한 정치가 깃들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에 들려온 벚꽃 소식에 전국 각지가 상충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벚꽃이 빠르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릅니다. 최고 20도로 4월 하순에 완연한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당분간도 내일만큼 따뜻해서 추위 걱정은 없지만 큰 일교차는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 춘천은 최저 2도, 최고 20도로 일교차가 무려 18도나 벌어지겠고요. 대전도 5도에서 시작돼 22도까지 올라서 기온차는 17도로 크겠습니다. 대구도 최저 5도, 최고 24도로 19도에 매우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지만 아침과 밤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